네, 안녕하세요. 마스쿤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내용 한번 시작을 할게요. 10월 4일입니다. 추상화 레벨을 고려한 리팩토링에 대해서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리팩토링은 현업에서 너무나 자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상당히 좀 길고 복잡한 기능들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모상이 변경이 되면서 이 리팩토링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서 제 나름의 어떤 배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접근 제한자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이제 추상화 레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유명한 책이죠. 이제 이펙티브 자바나 클린 코드 등에서 많은 예시로 들어지는 게 있어요. 이 클래스에 이렇게 메소드가 있을 때 메소드 중에서 퍼블릭 메소드는 추상화 레벨이 높게 관리를 하고 이제 프라이빗 메소드는 추상화 수준이 낮게 관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접근 제한자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추상화 레벨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있죠. 근데 이제 모든 코드가 두 개의 추상화 레벨만 가진다면 좋겠지만 프라이빗 메소드도 어, 나름의 또 분리할 이제 저수준의 레벨의 메소드를 분리할 일이 생깁니다. 근데 클래스 내부의 여러 가지 이제 분리를 통해서 다양한 추상화 레벨이 존재를 하면요. 이 가독성도 떨어지고 코드를 읽을 때도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은 레벨 로직 같은 경우에는 하위 클래스로 분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위 클래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분리하려는 클래스 자체가 이 분모 클래스에 너무나 의존되게 되어 있는 그런 클래스라면은 이걸 뭐 내부 클래스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 중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예제에서 이제 커피 메이커라는 부모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제 추상화 수준이 프라이빗 메서드 중에서 두 개 혼재가 되어 있죠. 하나는 중간 수준의 프라이빗 메소드이고요. 또 나머지들은 추상화 수준이 가장 낮은 이제 메소드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현재 보기는 편한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유지 보수할 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나눠서 여기 추상화 수준이 낮은 것들을 각각 브레잉 서버터 또는 포어링 서버터로 이렇게 둬서 그 낮은 수준의 레벨들의 메소드만 따로 분리하고 추상화 수준이 높은 클래스에서는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한 방식으로 예, 리팩토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제한자로 추상화 레벨을 구분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인데요. 접근 제한자는 사실 캡슐화를 위한 거죠. 캡슐화를 이제 노출해야 할 메소드 다음에 그렇지 않은 메소드로 분리하는 것이 바로 캡슐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객체 외부로 노출해야 되는 보통 추상화 레벨이 높은 메소드들이 결국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용적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꼭 그렇다고 해서 추상화 레벨이 낮은 거를 퍼블릭으로 놔두면 안 되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앞서 추상화 레벨 관점에서는 그런 거고 이 캐슈러 관점에서는 이제 세부 구현의 어떤 노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설계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부는 그런 세세한 구현에 신경 쓰지 않고 API 방식으로 이렇게 인터페이스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클래스를
각각 분리를 하고 이 클래스들을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내부 중첩 클래스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클래스 정의 밑에다 다시 또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결국에는 이제 클래스를 같은 경로에 여러 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패키지 자체에 혼재되어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앞서 프라이빗 메소드가 다른 레벨이 이제 있었던 같은 클래스 안에 혼재되어 있던 것처럼 같은 패키지 경로에서도 다른 추상화 레벨의 클래스들이 혼재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불리한 메소드들이 같은 패키지에 있고 개방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패키지는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다른 패키지에서 이 카페 커피라고 하는 패키지를 바라볼 때 이렇게 분리했던 약간 세세한 구형 클래스들이 모두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 생기고 이게 퍼블릭으로 다 열려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쓸 수도 있는 거죠, 밖에서도. 근데 앞서 캐슈럴 관점에서 이건 좋지 않은 방식이고 이런 것들을 접근 제한자로서 하는 그 제한에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클래스를 이제 뭐 접근 제한자를 잘 안 쓰는데 어, 이게 뭐 혼자 일을 하게 되면 뭐 상관없는지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될 경우 약간 이렇게 적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협업 관점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멀티모드 방식인 경우는 이게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리한 클래스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로직들을 많이 담게 되는데 보통 이제 로직을 담고 있는 것들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빈으로 등록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컴포넌트 빈에서 그런 로직들이 이제 세부 구현 로직들이 분리가 되면은 결국에 이제 요거죠. 이제 외부로 노출되는 퍼블릭 클래스는 이제 빈으로 등록되는데 이제 나머지 불리한 클래스들을 빈으로 등록해야 될지 말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챗 GPT가 잘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빈의 어떤 특징이 있죠. 빈을 꼭 적용해야 되는 것들, 이제 AOP를 적용을 해야 된다거나, 이제 서비스 로직이거나, 또 의존성 주입 같은 게 필요한 경우, 어떤 빈으로서의 특징들을 가져야 되는 경우에는 빈으로 등록하고 이제 그 인젝션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헬퍼 유틸리티 서브 클래스처럼 그냥 어 그냥 이제 그냥 로직만 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빈으로 등록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거에지에 따라서 어떤 리팩토링 관점도 좀 달라져요. 예. 특히나 이제 리팩토링을 할 때, 로직 자체가 다른 빈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무조건 컴포넌트 빈으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빈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체이닝 되면은 그 의존성 자체가 체이닝 되면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빈에서 로직을 분리할 때는 그런 영향을 덜 받는 방향으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클래스를 빈으로 등록하는 것보다는 이제 일부 메소드들은 가능한 이제 그냥 스태틱 메소드 같은 형태로 두는 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보면요. 이제 여기 컴포넌트 빈에서 이제 로직들을 분리했을 때 이런 불리한 로직들을 그냥 뭐 스태틱 메소드로 이렇게 그냥 두게 되면은 그냥 이거를 그냥 참조해서 그냥 사용하면 되거든요. 예. 이 스태틱 메소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라 가지고 뭐 여기 있는 이제 이 필드 이렇게 막 초기화도 필요 없어지고 되게 간단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제 유틸리티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이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약간 제가 이거 제목을 좀 잘못 지었는데요. 이제 책임 분리, 그다음에 추상화 레벨에 맞는 파라미터 메서드 시그니처라는 제목을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컴포넌트 빈에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제 제가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HTML 형식의 스트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HTML 형식인지 검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미지 태그라는 거를 좀 제거를 해야 돼요. 이미지 태그는 이제 꺽쇠로 시작을 해서 IMG 하고 또 꺽쇠로 닫게 되는 뭐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태그들인데, 그걸 수행하는 것이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추상화 레벨이 구분이 되어 있죠. 이 각각의 밸리데이션 HTML 컴파일러블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되어 있고, 또 이미지 태그 제거하는 어떤 메소드도 낮은 추상화 레벨로서 여기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게 만약에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한다면은 네,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좀 더 높은 레벨의 그런 이제 DTO 이런 것들을 받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스트링 타입으로 이제 데이터를 받는 거는 이제 유틸리티 메소드에 좀 더 한정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약간 이거 좀 예외가 되는 게, 이게 사실 이렇게 하면 좀 편하긴 하거든요. 예, 우리가 뭐 이거 데이터 타입을 랩핑할 객체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건 충분히 이제 랩핑 객체, 그러니까 이 추상화 레벨에 맞춰서 이제 파라미터를 조금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낮은 로우 레벨의 파라미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프라이빗 메소드들, 이게 추상화 레벨이 낮은 것들은 이제 그대로 스트링 파라미터로 이제 메소드 시퀀스를 구성해도 상관없는데, 요같이 이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만약에 그 관여한다 이러면은 저는 이게 요런 방식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JPA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PK나 이제 ID를 할 때 롱 타입으로 이렇게 주고받거나 하는데, 그거는 좀 예외인 것 같아요.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좀 제안을 드리냐면은, 이제 아까 그 스트링 HTML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데이터 DTO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예. 이 DTO 클래스에 이제 필드로서 스트링 타입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 이거를 생성할 때 스트링 소스, 그러니까 스트링 HTML 소스를 받게 되겠죠. 이 생성자로 이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이게 정말 HTML로서 컴패러블한지, 예,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게 자동으로, 예,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is compatible이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가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그 생성 단계에서 illegal argument exception을 던지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이렇게 랩핑을, 스트링 소스 자체를 랩핑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은, 여기에 제가 커스텀으로 로직을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딜리트 태그 같은 경우, 앞서서는 이제 콘텐츠 프로세서에서 딜리트 태그라고 하는 걸 직접 구현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HTML 컨텐츠라고 하는 DTO에서 클릭을 수행을 하는 거죠. 예. DTO 자체의 로직을 담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들 수 있긴 해요. 근데 요 딜리트 태그 같은 경우는 그냥 문자 기반의 어떤 로직만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막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달라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제 요런 로직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이제 다른 객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다른 객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어, 스프링 빈으로서 등록된 다른 컴포넌트겠죠? 그럼 뭐 서비스를 이제 다른 걸 엔티티를 가져와서 한다거나 막 그런 경우, 예, 여기 안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경우는 DTO 클래스 안에서도 이렇게 로직을 구현하고 그냥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간단해지거든요. 예, 로직 자체가. 이게 좀 더 객체 지향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거를 HTML 컨텐츠라고 하는 클래스를 재사용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컨텐츠 프로세서의 프로세스를 그냥 HTML 컨텐츠에 두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현하고 있는 이제 프로세스 자체를 여기다 그냥 하고 이제 이 객체를 사용하는 뭐 다른 서비스나 이런 데서 그냥 그 메소드 호출하면 되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컨텐츠 프로세싱 하는 게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되어 있으면은 DTO가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게 되죠. 거꾸로 얘기하자면 비즈니스 로직이 DTO에 의존하게 됩니다. 예. 이거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게 상호 의존 상태가 생기는 거라서 정말 간단한 이제 그냥 전처리 같은 로직 같은 게 아니면은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약간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존성 자체는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전히 어떤 유틸리티라든지 간단한 메소드, 의존성이 없는 메소드를 넣고 활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두면은 나중에 이거 로직을 이 프로세스 이제 외부에서는 컨텐츠 프로세스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메소드만 하면은 이거 가공된 HTML 컨텐츠겠네 하면서 이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딜리트 태그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번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그를 이미지부터 지울 수도 있고 뭐 div 태그도 지울 수 있게 그럼 이렇게 계속 이제 어펜드만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이거 외로 다른 로직이 추가하면 파라미터를 열어놓은 상태로 이제 메서리 시그니처를 만들고 그거를 그냥 프로세스 컨 어, 프로세스 컨테인 프로세스를 할 때 이제 여기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되는 거죠. 상당히 간단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자주 쓰는 게 보통 레이어드 아키텍처인데 이런 리팩토링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클래스가 계속 증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클래스들이 증가가 되면 이거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이게 제가 김재민 님의 어떤 영상이나 이제 블로그를 좀 자주 보게 되는데 여기 링크 한번 타고 가시면요. 이 재민 님의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드 아키텍처에 어떻게 어떤 이제 도메인이라든지 레이어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 이거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결국 이제 클래스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레이어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저도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근데 정답이 없습니다. 예. 예. 좀 더 낮은 구현 레벨이 이렇게 막 파생이 되잖아요. 부모 클래스로부터. 근데 그런 클래스로부터 파생이 된 게 너무 뭐 이제 딴 데서 사용할 게 아니면은 그냥 클래스 가까이 두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외부 노출은 삼가를 해야겠죠. 예. 근데 뭐 이게 뭐 잘 외부에서 쓰여야 된다 이러면 이제 유틸리티 클래스로 두고 이런 경우는 이제 정말 유틸리티에 맞도록 정말 변경이 거의 되지 않는 네, 그런 클래스로서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제 읽기 좋고 변경이 강한 코드고요. 지금까지 이제 추상화 레벨 관점에서 리팩토링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좀 읽기 좋고 변경이 유연한 코드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